우선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찰 예능과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보면 각 개별 인물마다 리액션을 녹화하기 위한 카메라가 배치되는데 많은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어 녹화 시간이 길고 또 정적인 탓에 피로도가 높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스튜디오 내 상주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며 관찰 예능 패널 리액션 제작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후반 제작용 세로 직캠 생성 시스템인 버티고를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패널 리액션 영상 제작용으로 상시 도입하게 되었으며 버티고 시스템에 대한 지역국 수요 조사 과정에서 라이브 버전 패널 리액션 생성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한류 스튜디오에도 라이브 버전 시스템에 대한 배치 요청을 받기도 하여 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 방식은 초고 해상도 카메라와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딥러닝 AI 엔진을 결합해 인물별 영상을 크롭하는 것으로 기존 4대에서 10대가량의 FHD 카메라 구성을 단일 카메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유사한 컨셉을 가진 기술 동향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파나소닉 PTZ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번들 소프트웨어를 여기 첨부를 해보았는데요. 카메라에서 인식한 인물을 추적을 하여서 범위가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시점을 이동시켜 추적하게 됩니다. 촬영 앵글에 대한 다양한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다만 여러 사람을 동시에 추적하거나 커팅과 화면 내 커스텀 배치 기능 등이 없다는 점에서 제한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오토 프레이밍 기능은 피사체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줌인과 줌아웃을 하고 구도를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촬영 시에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줄어듦에 따라 자동으로 광화각으로 전환하고 크롭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애플에서 올해 4월에 공개한 기능으로 삼성 오토 프레이밍과 유사한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촬영 영역 내 인물 중심의 앵글을 크롭해서 인물이 최종 영상 중심에 있게끔 앵글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며 역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 시 광각으로 전환해 두 피사체를 양쪽 중심에 두는 앵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역시 제한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합한 카메라를 선정하기 위해서 4K와 8K 촬영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슈머급 미러리스 장비를 후보군으로 설정을 하고 비교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영상의 여러 부분을 크롭하기 때문에 영상 장비의 해상력이 중요했으며 프레임 주변부에서도 해상력이 유지되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직접 카메라를 움직여 인물을 추적하거나 입력 영상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PTZ 카메라 또한 테스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풀프레임에서 슈퍼 35, 마이크로 포서드로 갈수록 센서의 크기가 작아지며 크롭 배율이 발생해 광각 촬영에 불리해지며 저조도 환경에서 다소 아쉬운 성능을 보였습니다. 성능이 가장 우수한 장비는 소니 알파-A1이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라이브 출력의 경우 모든 장비가 8K가 아닌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 제한 구성에서는 실질적으로 4K 해상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해상도나 품질 인터페이스를 제외를 하면 가격과 성능을 고려하였을 때 파나소닉 S1H 장비를 최적 장비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시스템의 구성도와 동작 방식을 간략하게 첨부를 하였는데요. 제한 시스템은 충분한 처리 속도를 갖춘 기본 구성 PC에 입력과 출력에 사용할 덱링크 8K 프로 카드 2장과 AI 엔진이 사용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2장을 추가하는 것을 최소 요구사항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8채널 FHD 녹화 장비나 후반 편집용 장비가 연결될 수도 있고요. 수신된 프레임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AI를 통해 얼굴 위치와 해당 얼굴의 고요값을 추출해 동일인 식별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트래킹 대상으로 설정된 인물의 위치를 지속 추적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AI는 YOLO-V4와 페이스넷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물을 검출 및 식별하고 스무스 트래킹 알고리즘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물 추적을 구현하게 됩니다.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SDI 1개에서 2개, 4K, 6K, 8K 입력을 받아 4개의 FHD SDI 출력이나 가상 멀티뷰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운용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으로 공간과 플랫폼 제약을 극복하고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웹소켓 기술을 활용해 액티브 썸네일을 구현해 시인성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간단한 시연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 시연 환경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생기에서 기존 촬영하는 풀캠을 입력을 하여 SDI 신호를 2개 추출해 하나는 왼편에 있는 모니터에 입력 미디어를 풀캠 그대로 출력을 하였고 중앙 디스플레이의 우측이 운용 인터페이스이며 좌측이 가상 멀티뷰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이제 4개의 출력 슬롯을 등록을 하고 인물을 매칭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슬롯이 SDI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를 통한 커팅 단축키 기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키패드를 이용해서 출력 슬롯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커티 부분의 숫자를 이용해서 인물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숫자를 누름과 거의 동시에 화면이 커팅을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물과 숫자 키 매칭이 헷갈려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우스보다는 훨씬 편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우스로 운영할 때의 클릭 속도 문제나 키보드로 운영할 때의 시인성 문제를 이와 같이 태블릿 장비를 통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웹 기반 인터페이스므로 동일 네트워크에 묶여 있다면 운영 장비를 들고 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안드로이드나 iOS, 윈도우의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력 슬롯과 배치 임무를 터치를 하여서 간편하게 운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모니터의 원본 영상을 봤을 때와 비교해서 거의 지연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버티고와 라이브 버전 그리고 PTG 카메라를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올해 1월에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프로그램에서 버티고와 라이브 버전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버티고 시스템은 후반 제작에 대해 리액션 영상 제작 워크플로우 전반을 테스트를 하였고 라이브 버전은 시스템 기본 동작 및 SDI 신호 출력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은 전반적으로 뛰어난 인식률을 보였고 스무스 트래킹 필터 또한 적절하게 동작을 했는데요.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 얼굴의 대부분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른 인물로 인식하거나 매칭 후 오류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4월에 걸쳐서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버티고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6K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촬영한 풀캠을 통해서 후반 제작 과정에서 단독샷, 투샷, 3샷, 4샷 등 다양한 앵글 화면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기존 개인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백업 영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버티고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패널 영상 제작에 상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올해 8월에는 이웃집 찰스에서 PTG 카메라를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PTG 장비는 카메라를 직접 움직여 인물을 추적하거나 인식 가능한 화면 커버리지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해상력이 부족하고 매뉴얼 포커싱 기능이 좀 제한되어 있으며 저조도 노이즈 억제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 시스템에서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도입 효과로는 관찰 예능 대상 적용 실험을 통해서 편스토랑의 제한 방식을 부분 적용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AI 관련 실시간 처리 기술을 개량을 하여 내년 3분기에 공식 버전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리소스 효율화가 시급한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적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